안녕하세요. IT 편의점 문어박사입니다. 백트래킹 17번째 소문난 칠공주 문제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칠공주라는 이름에서 느끼시는 것처럼 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하좌우 네 방향으로 인접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 이다손파, 이게 S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건 아니고 적어도 4명 이상은 이다솜 S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리 배치도가 주어지면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칠공주를 결성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예시에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4명 이상이 되고 인접해 있죠. 또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접해 있는 모든 경우를 찾아서 구하고, 이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단순히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는 5 곱하기 5라 인원이 많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 모토처럼 가능한 모든 경우를 구해보면 되는데, 그 경우에 종료 조건이 맞닥뜨려지는 데서 정답을 처리하는, 그 정답 처리할 때 인접해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접한 7명인 경우를 뽑아내는 것 자체가 더 복잡한 경우가 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5 곱하기 5에 리스트가 있다. 한번 천천히 그려보면서 가죠. 자, 5 곱하기 5에 우리가 어레이에다 저장을 했다. 그러면 하나하나가 안에 스트링 값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리고 0, 1, 2, 3, 4, 0, 1, 2, 3, 4. 그래서 이 자리는 5가 될 겁니다. n이라고 주어지진 않았지만 그냥 맞습니다. n이라고 의미 안 둬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경계가 5, 여기도 5,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1번부터 25번까지 이 학생을 이 7명 여학생 구성에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로 구분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2차원으로 하면 그거를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 짧게 생각해 보시고 어레이를 아예 이렇게 저장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둘 사이의 변환 같은 걸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자, 여기를 번호 0번부터 시작해서 1번, 2번 해서 만약에 24번이다 라고 하면 사실은 0, 1, 2, 3, 4 J랑 똑같네요. 그 다음은 5 오니까 I좌표에다가 요 폭의 너비인 5를 곱하고, 즉 요 2차원 번호를 1차원으로 어떻게 만들 거냐, I 좌표에다가 5를 곱하고 더하기 J를 하면 00이라면 0이 될 거고요. 01이라면 1이 될 거고 10이라면 5가 되겠죠. 자, 거꾸로 요 좌표를 이게 표현하기가 좀 안 좋네요. 자, 밑으로 조금만 밀겠습니다. 자, 만약에 거꾸로 이 1차원 요소를 2차원으로 만약에 만든다면요. 여기 어떤 숫자 n이다, m이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2다. 그러면 이 숫자를 거꾸로 요 교대로 해보면 되겠죠. 5로 몫을 구하면 5라면 1이 되겠죠. 그리고요 5로 나머지를 구하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3이다 라고 하면 0, 3 요 위치가 될 거고요. 5다 라고 하면 1, 0 요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1차원 좌표로 변환하거나 2차원 좌표로 변환하는 요런 요소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형태로 2차원 공간과 실제 그걸 1차원으로 바꿔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자, 왜 제가 1차원으로 굳이 바꿔서 이 좌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려고 하냐면, 이 0번부터 1번이라고 했지만 그냥 인덱스에 따라 0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으로 하면 이제 여기 패딩을 넣고 이런 게 생길 테니까요. 결국은 요 0번 학생을 칠공주파에 포함시킬 거냐 안 할 거냐,
네, 쭉 가면서 선택을 하고 7명일 때, 그리고 이다선파가 S가 4명 이상일 때의 경우를 인접했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할 거란 말이죠. 네, 인접을 모든 경우 찾는 것도 DFS로 그게 가능할 거냐? 네, 그거는 봐야 돼요. 모든 경우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 DFS는 끝까지 탐색했다가 되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네, 상하 쭉 가다가 옆으로 가고 오고 다시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모든 조합이 DFS로 탐색은 되지만 안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네,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N은 네, 학생 번호, 즉 배열의 인덱스, 네, 아마 학생 네, 번호 0부터 24번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백트래킹으로 결국 어떻게 하면 돼요? 이 7공주에 포함되냐 안 되냐로 따지는 거죠. 그럼 7명이 되면 무조건 진행을 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선택하고 네, 그 결과에서 답을 뽑아내는 겁니다. 즉 이 0번 학생이 이다선파에 포함이 될 거냐 되지 않을 거냐, 1번 학생이 네, 직접 문제랑 똑같죠. 포함될 거냐 포함되지 않을 거냐로 내려가서 24번 학생이 포함될 거냐 포함되지 않을 거냐로 결정한다면 네, 25번 네, 전원이 다 선택하게 되면 네, 종료되는 형태가 될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네, 포함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네, 크게 설계를 해보면요. 자, 첫 번째는 아마 이런 경우가 될 겁니다. 네, 가능한 모든 조합 네, 포함하는 네, 네, 선택하지 않는 가능한 네, 모든 네, 조합을 만들어서 이 중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7명이고 정확히 7명이고 다선파가 4명 이상, S가 네, 넷 이상인 경우를 거르는 겁니다. 네, 여기서 모조리 다 선택하면 25명이니까 아니겠죠. 다만 그거를 종료 조건에서 거르자, 이 조합을. 그리고 나면요, 네, 이제 7명이고 이다선파가 4명 이상인 경우를 특정 경우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접.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요까지를 네, 하나의 네, 결과로 본다면 네, 두 번째 단계로는 네, 요 7명 네, 인접해 있는지를 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BFS나 DFS로 가능할 거고요. 네, 상대적으로 조금 효율적인 빠른 네, BFS로 네, 처리하면 되겠네요. 네. 자, 7명이 다 인접해 있느냐? 네,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1단계 문제 구현하는 거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부터는 독립된 BFS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면 되겠죠. 네. 자, 요 인원이 25이기 때문에 2에 25승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32메가 3200만 개 정도가 되겠죠. 10에 뭐 7승 이 정도 돼서요. 그렇게 막 복잡한 그 구성은 아닙니다. 저기에서 요걸 먼저 구현해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DFS를 조그맣게라도 여기 적으면 종료 조건일 때 어떻게 돼요? 포함하는 경우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따져보면 될 거고, 자, 결국은 아마도 이런 형태가 구성이 될 겁니다. N은 0부터 24까지의 번호가 될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명인지를 파악해야 되니까 포함시켰으면 플러스 1, 포함 안 시켰으면 그냥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카운트 같은 변수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조건이 만약에 자, n이 25가 되면 종료 조건입니다. 저희는 끝이에요. 리턴으로 끝인데 이때 뭘 해줘야 돼요? 만약에 7명이고 자, if 네, 카운트 총수니까 카운트라고 하겠습니다. 7명이고 그리고요 네, 이다선파가 4명 네, 이건 뭐 S 카운트라고 할까요? 네, S 카운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솜 카운트가
넷 이상이 되면 그때는 여기서 정답 처리를 해주는 거죠. 정답 처리. 어떻게? 인접한 체크 요걸 불러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체크가 됐다면 앤서를 뿔뿔 해주면 되는 거죠. 자, 포함되는 경우는요. 카운트 1 증가될 거고 포함하는 고 놈이 S라면 S 카운트도 1 더하고 S가 아니라면 더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포함되는 경우 그리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 종료 조건하고 하부함수 호출이 있겠습니다. 자, 요걸 먼저 구성을 해보고 BFS를 별도로 문제로 생각해서 밑에 BFS를 뻗어나갈 때의 조건을 한번 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발한 풀이 방법 이런 걸 떠올리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A형에서 이런 문제를 좀 살펴보시는 거라면 정해지는 걸 문제가 그렇게 복잡도가 높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한 범위 5 곱하기 5니까요. 범위 내에서 접근할 수 있겠느냐 생각해서 가능하다면 차분히 단계별로 그걸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얘를 어레이로 입력을 받아야 되겠네요. 사실 그냥 문자열이니까 문자열을 5줄 5줄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DFS를 불러주면 되겠네요. 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만들도록 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n은 0부터 25까지 가야 되고 자, 현재 포함한 학생 수는 0 그리고 다솜 학생 카운트도 현재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 번호 0번부터 24번 그리고 포함 학생 수 그리고 다솜파 학생 수 이렇게 불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 불렀다면 조건이 맞으면 앤서를 뿔뿔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앤서를 저 이제 전역으로 해서 뿔뿔하면 되겠죠. 끝나고 나면 저 앤서를 카운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탑 부분에서 요렇게라도 다 짜신 다음에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요거를 하나씩 짜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DFS 함수는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n 그리고 전체 카운트 다솜 카운트. 자, 종료 조건. 자, 만약에 n이 25명이 다 왔다. 자, 가지치기 이런 거 제일 마지막에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카운트가 7명이고 다솜 카운트가 4이 아니라 4 이상이면 이 되는 거죠. 즉 7명 그룹이고 4명 이상이 다솜파인 경우 이게 이제 정답 조건이잖아요. 그럼 실제 인접했는지 체크해서 모두 인접했으면 정답 1을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 아까 앤서로 했으니까 전역으로 하나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인접했는지 체크를 어떻게 할 거냐?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을 테니까 함수를 만드는 거죠. 저는 뭔가 체크할 때 체크 이런 거를 많이 써서 자, 체크를 해서 이게 만약에 true다. 그러면 앤서를 1을 더해 주는 거죠. 또는 얘가 1 또는 0을 리턴했으면 그냥 앤서에다 뿔뿔 해도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맨날 이거를 먼저 쳤었는데 이걸 나중에 쳤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좀만 칸을 좀만 줄일까요? 한눈에 보이면 더 좋으니까 주석을 좀 옆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true면 앤서를 일일이 증명시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기본 조건은 다 됐기 때문에 뒤로 밀어 놓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포함시킬 거냐 포함시킬지 않을 거냐. 자, 포함하는 경우 그리고 포함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가면 되겠습니다. 자, 포함했다면요. 요 사람이
파에 포함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비지티드 2차원에서니까 비지티드 배열로 좀 만들겠습니다. 그럼 잭이니까 미리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자, V를 25에 25이니까 자, 0 곱하기 5. 자, 다손법 포함을 나타내기 위한 비지티드 배열 하나 만들었습니다. 즉 포함하는 경우라면 포함을 시켜야죠. 자, n이면 어떻게 바꾼다고요? 2차원으로 5로 몫을 구하고 나머지를 구하는 게 바로 ij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v에 n을 5로 나눈 i 그리고 n을 n이 우리 학생 번호니까요. 5로 나눈 요 포함하는 경우 포함이니까 여기다 1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저희 백트래킹에서 그 다음에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죠. 그 다음에 원상복귀 자, 그럼 DFS로 포함하는 경우니까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은 무조건이고 포함했으니까 카운트는 1 증가가 되죠. 다솜 카운트는요. 얘가 S면 1 증가되는 거니까 자, 비교로 이렇게 하기에는 코드가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 지금 요게 뭐냐면 어레이에 딱 요 놈이죠. 행과 열에 있는 요 놈이 S냐 대문자였던 것 같습니다. S냐를 물어봐서 지금은 이게 true 아니면 false죠. 1 아니면 0인데 지금은 불리한이라 true 아니면 false니까 true면 1, false면 0 이렇게 바꿔줍니다. 즉 다솜 카운트에다가 요거를 더해 주시면 S가 아니면 요게 false가 돼서 0을 더했으니까 똑같고요. S면 true가 돼서 1이니까 돼갑니다. 뭐 C나 C++에서는 사실 요거를 그냥 더해줘도 1이나 이런 값이 되는데 자바나 파이썬에서는 이런 처리, 인티저로 하는 처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즉 포함하는 경우를 이렇게 보냈고요. 자,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요. DFS n 플러스 1은 무조건이고요. 카운트 똑같고 다솜 카운트 똑같죠. 자, 약간 띄우니까 더 이상하네요. 문성복구 해놓고 이거 안 바꿔서 또 당황할 뻔했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그래서 백트래킹으로 부른 게 완료가 된 겁니다. 사실 여기서 굉장히 간단한 거였다면 그냥 앤서를 뿔뿔하는 걸로 끝났겠죠. 자, 그래서 1단계로 가능한 모든 조합을 돌렸습니다. 자, 요걸 눈에 들어오게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하면 되겠네 싶은 생각이 드신다면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체크 함수를 짜는 탑다운으로 접근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입력을 받았고 BT도 만들었고 돌아서 포함하는 경우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다 돌아서 7명이고 다솜파가 일정 이상일 때는 된 거죠. 그럼 걔들이 인접해 있다면 정답 케이스를 하나 찾은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표시했고 원상복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크 함수를 짜는 걸로 문제가 좁혀진 거예요. 이제 이건 잊으세요. 힐끔힐끔 보실 필요 없어요. 이제 뭐냐, V배열, 똑같은 V배열 만든 놈이 여기다 짧게만 메모해 놓고 가보죠. 우리가 똑같은데 지금 V라는 배열에 필요한 사람이 표시가 되어 있겠죠. BTD 배열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1을 찾아서 쭉 BFS로 뻗어 나가다가 이게 7개냐? 그럼 성공이에요. 지금 무조건 7명만 보냈기 때문에. 자, 그래서 2를 찾아서 쭉 돌면서 2를 찾아서 2를 찾으면 BFS 돌리고 걔가 7이면 true를 리턴하고 7이 아니라 뭐 끊어져 있다 중간에 그럼 false를 리턴하면 돼요. 이 두 개는 여기서 다 확인했으니까 여기서는 인점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인점만. 자, 근데 어떤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으로? BFS에서는 앞에 BFS와 DFS 이런 문제에서 봤지만 결국 어떤 경우에 네 방향 뻗어가냐, 이게 중요했었죠. 그러니까 시작해서 자, 네 방향, 오랜만이죠. 범위 내, 각각이 5가 될 테니까 0부터 5보다 작으면 요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미방문. 방문하지 않았어야 되니까. 요 원본. 얘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 지도의 ARR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럼 우린 V가 하나 더 필요하니까, 걔를, 이걸 V라고 괜히 했네요. 네, 적었으니까 그냥 두겠습니다. 네. 뭐 VV라고 하나 더 만들죠, 뭐. 네. 그래서 방문 표시하는 걸, 네, VV로, 네, 하나 만들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방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요걸 쓰면 되겠죠. 미방문. 그리고 조건은요. 조건은 그렇죠. V가 1이면 가는 거죠. 네, 이게 미로에서의 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네, 아이고. 네, 자, 적었으니까 이대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방문,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네, 요 조건만 바뀌었죠. BFS에서 V에 이동할 방향이니까 next I, next J 이런 식의 표현 많이 썼죠. 자, 요게 1이면, 자, 이게 길이면 요런 BFS에서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조건이 요거다. 네, 그 다음에 visited 배열이 뭐 VV 이런 형태로 쓴다. 네, 이 정도만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짜보도록 하죠. 네, 체크 함수를 한번 짜보고요.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 V 배열을 쭉 돌다가 1을 만나면 네, 그걸 기준으로 BFS를 돌리면 되죠. 자, for i는 0부터 5, for j는 0부터 5. 자, 만약에 V의 I, J가 1이면 네, 요걸 BFS에 요 위치를 돌리는 거죠. 주기로 주고. 자, 그리고 7이면은 뭐 네, 그냥 리턴하면 되겠네요. BFS에 IJ 넘긴 요 위치를 받아서 얘가 true나 false를 리턴했다면 그걸 바로 리턴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은 시작 지점에서 찾는 걸 나타났고요. 얘가 7개냐? 인접한 거를 쭉 뻗어나갔더니 7개냐를 찾으면 되겠죠. 7개면 성공, 아니면 fail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다 짜도 되겠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따져보실 수 있으면 나누는 것도 큰 문제 안 됩니다. 자, start ij 만들어졌고요. BFS는 저희가 이제 다른 형태에서 많이 풀었었으니까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BFS, DFS 백준에 있는 필수 문제도 앞에 풀어져 있는 게 있으니까 혹시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네, 그걸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덱큐를 좀 써보도록 하죠. 네, 이게 그래도 여러 번 할 테니까, 종류별로 여러 번 할 테니까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큐를 만들고요. 네, 제일 처음에 큐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 visited 배열 만들어야죠. 자, V가 아니라 VV. 이거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약간 걱정은 됩니다만, 네, 그래도 이렇게 손으로 적어 놓고 있으니까 실수를 안 할 거라고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걸 고려해서 뭐 짜면 더 좋겠다. 자, 이거 중복 방지하는 거죠. 자, 초기 값 만들고요. 두 번째는 Q에 초기 데이터 하나 삽입. 네, append si, sj. 네, BFS에서 너무 많이 짰던 푸죠. 스타트 i하고 스타트 j에다가 방문 표시 해놓고 뭐 뻗어나가는 게 필요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지금은 7개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카운트도 하나 지금 집어넣었죠. 1이라고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네, Q에 데이터가 있는 동안 네, current I, current J. 네, Q에서 pop left를 사용하셔야죠. 덱을 쓰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현재 네, 생성, 초기 데이터 또는 초기 데이터 들 삽입, 그리고 Q에서 하나 빼서 4방향, 8방향 등 조건에 맞으면 Q에 삽입하는 거죠. 정답 처리 이런 거 해주고, 요거랑 똑같은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4방향 네, 상, 하, 좌, 우. 네, 4방향입니다. 그러니까 next i, next j를 네, 계산하고요. 자, 여기
네 방향을 했으니까 범위 내 미방문 요 조건이면 Q에 넣는 겁니다. Q에 넣으면서 요랑 똑같은 단위 작업이 진행되는 거죠. 자, 범위 내 0보다 크고 5보다 작고, 그 다음에 nj도 0보다 크고 5보다 작고, 그리고 미방문 vv ni nj가 0 미방문. 자, 그리고 요 뒤에 조건만 달라지는 거죠. 지금은 네, 표시되어 있으면 네, v에 nextI nextj가 1이면 가는 겁니다. 자, 요거랑 똑같다고 그랬죠. 자, q에 append 네, nextI nextj 네, 표시 ni 네, nj를 방문 표시 하나 늘었죠. 자, 언제까지요? 예, 연결된 데 끝날 때까지 쭉 뻗어나가야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7이면 true고 아니면 false죠. return count가 7개냐. 네, 만약에 7개라면 true를 리턴 하겠죠. 그럼 얘도 true를 리턴 하는 거고요. 받아서. 7개가 아니라 false를 리턴 하겠죠. false를 리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좁혀서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처음 만나는 일을 찾아서 BFS로 뻗어나간다. DFS로 뻗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프 탐색이니까 그냥 재규로 짜주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별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작 지점을 넣고 네, 조건에 맞을 때 네, Q에다 하나씩 넣으면서 뻗어가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씩 들어가는 거고. 자, 길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 이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돌려보고 뭐 필요하면 디버깅을 하죠. 네, 그래서 체크가 true라면 하나 넣는 거죠. 네, 이거 경우의 수니까 이런 형태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행을 시켰고요. 뭐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 보니까 네, 아마도 어딘가에서 뻗은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 좀 찾아보죠. 네, 제가 이건 강제로 종료를 좀 시켰습니다. 자, 입력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입력이나 이런 걸 맞게 받았는지를 한번 살펴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hift F9로 네, 좀 옆에 거 이제 좀 한 다음에 넓히고 보죠. 네, 5, 그 다음에 BET도 맞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입력은 맞게 받은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멈춰 놓고 한 번만 보죠. 자, 체크 함수를 부르는 요 시점. 자, F9를 눌러서 다시 저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요까지 지금 오질 않는군요. 네. 자, 그럼 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000에서 n을 하나씩 더해 가면서 지금 멈춘 건가요? 아, 왔네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네요. 그쵸? 자, n을 하나씩 더해 가면서 포함시킨 경우, 그 다음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두 경우를 돌렸고요. 네,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답이. 자, 요거 일단 카운트가 네, 25개를 다 하고 가면 의미가 없겠죠. 네, 제가 돌린 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가지치기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기에는 지금으로서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지치기는 제일 위에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자, 만약에 카운트가 이미 7명을 넘었으면 어떨까요? 네, 가지치기는 원래 정답 나오고 제일 끝인데 그러기엔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네, 가지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7명을 넘었으면 네, 7공주 불가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계속 넘은 것까지 보내서 오래 걸리는 걸로 보여서 이 경우는 좀 가지치기를 먼저 해본 다음에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한 1, 2초 걸리지만 일단 둘 이렇게 나왔네요. 네, 요건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니까 네, 자, 요 부분 때문에 한 다음에 시간을 비교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 예상보다 너무 길어서 일단 가지치기를 먼저 좀 진행을 했습니다. 제출을 좀 해보고 네, 그리고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잘못되면 그 다음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간 초과나 이런 게 나올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700mm 정도 걸렸고요. 이게 긴 시간이긴 하네요. 네. 아까는 요거를 다 포함시킬 때까지 가다 보니 네, 이게 25이죠. 그러면 2에 25승계의 조합이 있다 보니까 좀 많았긴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답을 보여드린 다음에 가지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에 너무 제출 시간이 파이참에서 실행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가지치기를 좀 먼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모든 경우 중에 인접한 경우를 찾는 네, 이런 형태로 두 문제처럼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BFS로 짜는 게 너무 길다면 뭐 DFS 같은 형태로도 앞에서 우리 다룬 적이 있으니까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풀이 과정이 좀 길었는데 문제가 복잡해도 차분히 하나하나 설정하면서 복잡도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